그러면은 다시 커튼월을 또 그려볼게요. 커튼월, 테스트로 만든 이 커튼월을 2층까지 가는 커튼월을 하나 다시 그릴 거고, 방향 바꿔주는 거, 방향 내가 원하는 대로 보면서 바꾸는 거, 아무 쪽이나 그냥 막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방향, 바깥쪽은 바깥쪽, 안쪽은 안쪽 지정하셔야겠죠. 하신 다음에 한 대략 5m 정도 커튼월을 그리시고, 여기서 또 꺾어서 90도에서 대충 꺾어서 2m 정도, 2m 아니어도 돼요. 그 다음에 살짝 대각선, 그리고 좀 뾰족한 각도 이렇게 꺾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꺾게, 뒤로.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도가 90도인 부분하고 각도가 큰 부분, 각도가 좁은 부분, 저런 부분에 넣을 게 있어요. 편집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해보려고 해요. 자, 되셨으면은 이제 여기에 유리를 나눠 볼 건데, 수직하게 나눌 거예요. 수직하게 나눌 건데 한 900 정도 간격이 되면서 등간격으로 쭉 나눠 보고 싶어요. 900 정도 되는 간격이 같은 간격으로 전부 자동으로 이렇게 쭉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거 전부 인면 만들어서 자르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커튼월의 유형 하나를 선택하고 커튼월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유형 편집에 들어가면은 수직 그리드, 수평 그리드를 특정 규칙에 의해서 나눠주는 애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직 그리드만 배치를 한번 할 건데, 고정 개수 10개로 나눠줘, 이게 가능하고, 고정 개수, 고정 거리 300마다 한 번씩 끊어줘, 이것도 가능해요. 최대 900 정도 선에서 잘라줘, 900을 넘지 않는 거리를 네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잘라줘, 이런 기능도 있고, 최소 900보다 큰 간격 중에 같은 간격으로 나눠줘 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 9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잘라 볼게요. 수직만.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멀리형 크기 조정도 가능하게 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켜두시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절대 수정 불가하게 해서, 절대는 아닌데 수정이 조금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멀리형 모동기계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냥 해놓을게요. 켜두시고 적용하면 각 프레임마다 한번 눌러보시면은 833, 833,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를 빼면 900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800씩, 옆에는 여긴 딱 900씩이네. 1800 했었나 보네요. 그 옆에는 750씩, 이런 식으로 얘가 수직 그리드를 자동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이제 수직은 나눴고, 수평으로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수평으로 나눌 건데 1층에 출입문이 있대요. 출입문이 있으니까 최소 2100 위치에서 한번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한 600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해야 되니까 유형 편집에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배치하는 거는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2100에 한번 나눠주고 600 위에 올라가서 한번 더 나눠주고, 이게 안 돼요.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이네, 2100마다 무조건 끊어줘, 2100마다 한 번씩 무조건 끊어줘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고정 거리로 2100 높이마다 한 번씩 끊어줘 이렇게 넣으면은 대충 요쯤에 하나 끊기고 그 위는 없으니까 안 잘리겠죠. 적용 하면 이렇게 하나씩 끊기죠. 최대한 자동으로 좀 할 수 있는 데는 자동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닥 그릴 때, 벽 그릴 때, 바닥 그릴 때 자동으로 하는 벽 선택 도구 같은 거를 많이 쓰세요 라고 했던 게,
그 하나하나 언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최대한 사용하시는 게 좋다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600 간격은 손으로 그리셔야겠죠. 여기는 3D에서 하겠습니다. 3D에서 그리드 대충 600쯤 될 것 같은 곳에 클릭하시고 밑에 값 눌러서 600. 그 다음에 옆에는 가져가면은 스냅이 탁 걸리면 좋은데 잘 안 걸려 여기가. 그 대충 비슷한 데 놓지 마시고 살짝 위에다 놓으세요. 차라리 살짝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치에다가 돌아가면서 좀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정렬이에요. 정렬. 값을 이거 눌러서 여기 눌러서 600 여기 누르고 600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AL에서 왼쪽에 있는 그리드 기준이 되는 그리드를 한번 클릭을 하고 연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쓰고 싶거든요. 정렬을 요 기준에 얘도 맞추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쓰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벽체 정렬할 때도 똑같아요. 기둥보 정렬할 때도 똑같은 기능 쓰셔도 되는데 뭐 기억 안 나시면은 여러 번 하셔야죠. 자, 되셨으면 멀리언을 모든 그리드에 넣어 볼게요. 넣어 보면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코너 부분 겹칩니다. 여기는 좀 벌어져 있고 겹치고 벌어지고, 여기도 많이 겹쳐 있죠. 그리고 여기 바깥쪽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멀리언을 넣으시면 돼요. 넣었으면은 요 부분은 이상하죠. 여기는 사실상 그래도 왠지 이렇게는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너라고 해요. 코너. 그러니까 이 멀리언 하나의 판넬을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멀리언 하나인데, 멀리언이 아니고 커튼홀 하나인데 여기가 모서리예요. 모서리. 이 테두리 양 끝을 전부 모서리라고 하고, 두 개의 커튼홀이 만나는 요런 데가 이제 코너 부분인데, 코너 부분에는 코너 전용 멀리언이 따로 있습니다. 코너 전용 멀리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멀리언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왜냐면 하나 둘 셋 얘가 만약에 15층이라면 선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럴 때 멀리언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멀리언 선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뷰를 돌려서 이렇게 그 박스를 잘 쳐서 선택하셔도 돼요. 박스를 잘 쳐서 선택하셔도 되는데 얘를 쓰면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리드 선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한 멀리언이 지나가는 방향에 있는 모든 그리드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직 그리드, 수평 그리드, 수평으로 생겨 있는 모든 멀리언 선택, 수직으로 생겨 있는 모든 멀리언, 수평으로 생겨 있는 모든 멀리언 선택,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만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옆에 있는 것도 눌러요. 그럼 두 개를 선택했죠.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하나. 우클릭, 멀리언 선택, 그리드 선. 그럼 저 그리드 선에 있는 애들이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우클릭, 그리드 선, 이렇게 이 선에 있는 게 선택돼요.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쪽은 자동으로 알아서 지가 붙어요. 그렇다면 이쪽 코너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쪽에도 있으니까 여기 누르시고 우클릭, 선, 딜리트, 요소 삭제 할게요. 다시 넣으면 돼요. 여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오류 난 건데 다시 넣으면 됩니다. 혹시 저처럼 뜬다면 그냥 요소 삭제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실수로 저는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 수직한 애가 좀 없어졌거든요. 이럴 때는 모든 그리드에 넣으면 또 여기 생기니까 그리드 선에서 선택해서 여기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아이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밑에도 하나 넣어주고. 여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간격이 900에서 이제 이 멀리언 넣으니까 유리 판넬 이 간격이 달라지니까 이거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두께 이어 이렇게 해서 두고, 여기 또 지우면 또 오류 날 텐데 안 나네요. 뭐 안 나면 그냥 쓸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건데, 이 상태에서 여기 부분, 요 두 개가 만나는 부분은 멀리언을 넣더라도, 멀리언 다시 눌렀습니다. 멀리언을 넣더라도 유형 특성에서 종류를 보면 얘가 이제 원형 멀리언, 직사각형 멀리언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반 면에 들어가는 멀리언들이고요. 코너에도 넣을 수 있어요. 코너에도 넣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기본 타입의 멀리언이고, 여기에 코너 멀리언, 코너 4개가 있어요. 저 코너 멀리언 4개를 이제 이런 데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중 멀리언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들어가고요. L자 멀리언 같은 경우는 요런 데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돼요. 요소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L자 형태로 들어가는 멀리언입니다. 뭐 특징은 넓죠. 여기 코너 이렇게 넓게 들어가죠. V자도 해보세요. V자 사다리꼴도 있으니까 사다리꼴도 뭐 지우시고 해보시고. V자 3D 형상이 L자가 안 만들어진 구간으로 보시면 안되고, 여기는 실제로도 L자를 하더라도 요만큼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 이렇게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면이 요 정도까지는 나와야 될 거니까, 그럼 여기 생기는 면이 굉장히 넓게 생길 거다예요. 값을 수정하면 들어가요. 값을 수정 들어가는데 멀리언의 면이 넓은 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기는 너무 넓은 면이 생기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V자 같은 거 넣어야겠네, 이렇게 돼요. V자가 싫으면 뭐 이렇게 사다리꼴 같은 형태로 넣어봐야겠네, 이렇게 돼요. 얘도 싫으면 뭐 사각형 이런 거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모양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L자를 넣어도 요 정도는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저런 형태들 중에 보면 여기는 저런 데는 그냥 V자가 제일 나은 거죠. 이게 V자가 제일 나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너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내가 써야 되는 멀리언의 모양도 사실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냥 기본적인 형태들을 그냥 막 쓴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멀리언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되셨고요. 이렇게도 해볼게요. 일반 멀리언이 있는데 이 일반 멀리언을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저는 수직한 부분만 좀 강조되게 하고 싶어요. 수직한 부분만, 수평 부분 빼고. 그러려면은 수평으로 가는 멀리언을 전부 선택해야겠죠. 그러면 우클릭, 멀리언 선택, 수평 그리드. 그러면 수평으로 가는 애가 전부 선택됐죠. 요 위쪽도 선택하고 싶고 여기도 선택하고 싶죠. 그래서 이게 요런 경우는 수평 그리드 하셔도 안 잡혀요. 왜냐면 여기는 수평이긴 수평인데 끝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리드 선에서예요. 대부분 그리드 선 요것만 하나만 아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만 다 잡혔죠. 그러면은 여기 잡은 애,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직사각형 멀리언이 있는데, 이 멀리언 선택한 거를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복제를 누르면 선택한 애들만 새로운 유형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얇은 애로 바꿀 거예요. 얇은 애로 바꿔서 눈에 안 띄게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은 멀리언을 이렇게 생겨있는 멀리언을 써야 정상이겠지만 지금은 그걸 못하니까 약식으로 요만하게 그냥 만들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 패밀리를 만들어 써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 패밀리를 못 만드니까 그냥 얇게 바꿔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0에 150 20으로 할 걸 그랬나? 20에 150 할게요. 20에 150으로. 그 다음에 레빗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직사각형 멀리언에서 바꿀 수 있는 값들이 있는데 요 값들은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씁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멀리언이다 보니까 실제로도 많이 써요. 실무에서도 일반적인 형태의 멀리언이다 보니까 많이 씁니다. 저희 학원 강의장에 있는 저거 사각형이죠.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 사각형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히든 프레임, 히든 바 같은 경우 유리가 조금만 보이는 거, 그건 조금 신경 쓴 건축물 이런 데 많이 써요. 그 대부분은 멀리언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많이 쓰니까 요 기본 멀리언에 바꿀 수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간격 띄우기는 조금 이따 써보고, 각도는 아시겠죠? 멀리언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간격 띄우기 같은 경우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멀리언을 여기다 요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요쪽으로 보내든 요쪽으로 보내든 앞뒤로 이렇게 요쪽 중심선 벽 중심을 기준으로 옮겨주는 애가 간격 띄우기. 그리고 두께, 이 두께가 여기죠. 여기 값이 두께예요. 150 하기로 했으니까 두고, 밑에 부분에 보면은 재료가 있고 사이드 1, 2가 있는데 이 멀리언이 하나의 멀리언이 있으면은 이 멀리언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20mm 하고 싶으니까 둘 다 10mm 이렇게 주면 20mm가 되겠죠. 적용 하면 내가 선택했던 애들만 얇게 바뀌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수직한 애만 강조가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굵기만 얇아져서 이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번에는 수직한 멀리언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요만큼을 다 수직한 애만 다 선택할 거면 하나 누르고 우클릭 수직 그리드, 그럼 수직한 애 다 선택했고 요쪽 끝에 있는 애 요거는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추가로 누르고 우클릭 하셔서 그리드 선 해주면은 여기까지 선택이 되겠죠. 되셨으면은 유형 편집 들어가서 50에 150짜리 쓸 건데 살짝 앞쪽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살짝 앞쪽으로 돌출되면 더 강조될 거잖아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 값이 현재 0이거든요 0이란 얘기는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3cm만 앞으로 내보내 볼게요. 그러니까 중심선이 있을 때 멀리언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얘를 앞쪽으로 3cm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앞쪽으로 3cm 더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30mm 적용, 앞으로 튀어나왔죠. 확인 누르면은 뭐 아까보다는 좀 더 강조되네요. (30mm) 말고 한 50mm 50 좀 과감하게 해보세요. 연습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줄여주셔야겠죠. 여기 50mm 얘가 튀어나오는데 얘가 뒤쪽으로 나가면 안 됐잖아요. 수평이. 그럼 요것도 눌러서 20에 150짜리도 150이 아니고 100mm 이렇게 바꿔주면 맞겠죠. 그리고 얘는 앞쪽으로 좀 나와야겠죠. 25mm 정도가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제 수평 부분으로 좀 나온 게 강조되는, 조금 뚱뚱하게 해서 수직한 애만 강조되게 만든 거예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얘네는 격자 느낌이 강하다면 요거는 수직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강하게 보이잖아요.
자, 어찌됐든 수평을 강조하는 방식이나 이 수직을 강조하는 이 멀리언, 기본 멀리언을 바꿔서 하는 방식을 좀 알아두시고요. 실제로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 히든 프레임 멀리언 같은 경우는 얇은 애,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겨 있는 멀리언 패밀리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임시로 그냥 잠깐 해보기 위해서 넣어본 거로 해주시고, 멀리언 패밀리 만드는 거는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가서 좀 쓸만한 데가 일반 타입으로 되어 있는 곳, 일반 타입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으면 요런 데 오셔서, 아니면 하나 다시 그리세요. 괜찮으니까 이런 데다가 다시 하나 그리세요. 다시 그릴 때는 유사항목 작성 도구 쓰시면 편하죠. CS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되셨으면은 3D에서 뒤에 있는 게 보이니까 불편하잖아요. 탭키, 클릭, 단축키, HH가 임시 숨기기였죠. HH. 그럼 얘만 잘 보일 거고요. 평면도에서는 뭐 크게 지장 없으니까 둘게요. 이제 됐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는 문을 넣을 거고 이 옆에는 열 수 있는 창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끊어 가지고 창, 문 이렇게 넣어 볼게요. 판넬을 바꿔서. 그러려고 치면 일단 멀리언을 넣기 전에 창문이 여기 2100이니까 문 설치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좀 끊어 가지고 창문을 넣을 거니까 그리드를 먼저 해주셔야죠. 그래서 창문이 설치될 높이 바닥에서 900 정도에다가 하나 끊어주고, 그 다음에 600 정도 높이는 좀 크니까 450, 600 할게요. 그냥 600 높이 하나 끊어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창이 열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창이 열리고 이쪽 부분 두 개는 문. 그러려고 치면은 문이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에 세그먼트를 수정하셔야겠죠. 세그먼트 추가 제거를 통해서 문이 설치될 부분에 그리드를 잘라서 문 들어갈 곳, 창 들어갈 곳, 그 다음에 창문 위쪽은 그냥 둘게요. 모양 잘 보시고, 높이는 문 설치되는 곳까지의 높이는 2100이었고요 2100은 자동으로 끊어졌을 거고, 여기까지는 900, 여기는 600, 여기는 그냥 두 칸, 900에 한 줄, 900에서 600 올라간 줄에 한 줄, 그 다음에 출입문 들어가는 곳은 그리드를 제거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멀리언을 넣을게요. 멀리언 50에 150짜리 기본 멀리언 넣으시면 되겠죠. 모든 그리드에 50에 150짜리 멀리언을 넣어주시고, 혹시 50에 150짜리 유형을 그냥 편집하신 분은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원래 값으로 바꿔주세요. 이 값을 유형 복제하지 않고 그냥 바꾸신 분은 50에 25에 150에 간격 띄우기 0인 상태로, 원래 상태로 다시 바꿔주세요. 이쪽에 있는 거 문 들어가는 곳이니까 밑에 턱 있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선택하시고 멀리언을 선택해야겠죠. 멀리언 선택하고 지우고, 선택하고 지우면 알아서 유리는 알아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요. 여기 출입문이니까 문 틀이 없어야 되니까 없애버렸어요. 문 밑에만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판넬, 이 판넬을 벽으로 바꿀 수도 있었는데 얘를 다른 커튼홀로 만든 패밀리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부 편집을 해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어딘가에서 패밀리로 만들어 놓은 문이 있을 거잖아요.
일반 문이 아니고 커튼월로 만든 문이 있을 거라고요. 그 문을 불러다가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부 편집보다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튼월 문을 집어넣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ESC 하시고 커튼월로 만들어져 있는 문을 불러올게요. 일반 문은 설치 안됩니다. 커튼월로 만든 문만 커튼월에 설치돼요. 삽입에 가셔서 패밀리 로드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뜰 건데 문이 아니고 커튼월로 가셔야 돼요. 커튼월 판넬 패널 커튼월 패널에 문에 3개 있네요. 3개 다 불러올게요. 네? 뭐 뭘 넣을지 모르니까 3개 갖고 왔고요. 패밀리 로드 눌러서 커튼월 커튼월 창에 보니까 요건 아니겠죠. 유리 루브 아닐 거고 창 가운데 아닌 것 같고 없네요. 널만한 게 없긴 한데 그냥 창 가운데 요거 갖다 한번 써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탭키 문 판넬 선택하시고 유리 판넬 유형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아까 저희가 로드한 애들이 있죠. 요 제일 아래쪽에 있거나 아니면 제일 위쪽으로 들어와요. 얘가 제일 위쪽이나 제일 아래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유리는 안 들어왔나? 일단은 문만 넣어볼게요. 문만. 저는 이중 점두 이중문 되어 있는데 저거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 판넬을 요거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창도 똑같아요. 창도 선택하고 창으로 만든 패밀리를 커튼월 창으로 만든 패밀리를 불러오셨다면 걔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근데 아까 그 커튼월 창 패밀리 불러온 게 여기랑 카테고리가 맞지 않나봐요. 다른 거로 만들었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두시죠. 뭐 창은 나중에 쓸 수 있는 창 드릴게요. 제가 그 창으로 바꾸는 거로. 어쨌든 문을 넣는 방법이나 창을 넣는 방법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그냥 모양이 창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면에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패밀리로 만들어져 있는 걸 쓰는 게 당연히 맞아요. 여기다 3D가 문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면에 인면도 평면도에 창 얘가 그려져야 되죠.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모양만 비슷하다고 쓰지 마시고 도면화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정확히 갖다 쓰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멀리언을 사용자화 할 수 있어야 되고 판넬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껴 넣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멀리언 같은 경우는 최소한은 코너 멀리언하고 일반 멀리언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코너 멀리언을 언제 쓰고 일반 멀리언을 언제 쓴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일반 멀리언을 오토데스크가 딱 2개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형하고 사각형 2개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형 형태거나 사각형 형태면은 얘네 쓰시면 되고, 쟤네들이 아니라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히든 프레임, 히든바 멀리언 같은 경우는 패밀리를 직접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볼 거고요. 이 문이나 창문, 커튼월 판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눌러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패밀리로 바꿔 쓰실 수도 있는데 단면 상자로 한번 잘라 볼게요. 얘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유리의 위치도 옮길 수 있습니다. 유리의 위치 탭키 눌러서 이 유형 편집에 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간격 띄우기하고 재료하고 두께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두께가 만약에 15mm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15mm로 바꾸면 두께 바뀔 거고, 앞쪽으로 좀 더 유리가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45 이렇게 바꾸면 유리가 옮겨지겠죠. 그래서 기본 유리에다 쓸 수 있는 기본 특성 값이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유리로 생겨 있는 걸 조절하는 걸 떠나서 이 유리 자체를
벽이나 또는 패밀리, 대표적으로 문과 창이죠. 문과 창으로 바꿔 쓸 줄 아시면 커튼월을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형상을 정리하려면 또 마지막에 가서 이런 것도 정리해줘야죠. 이거 위로 아래로 프레임이 비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리해서 이렇게 넣으면 좋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형상만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활용하세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뭐라도 올려놓으면 또 다를 거잖아요. 여기가 실내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도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면 꽃이라도 올려놓고 하면 또 달라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하나 해볼게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커튼월로 지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붕을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붕 부분에도 보면은 경사유리라고 하는 커튼월을 만들 수 있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섞으면 벽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지붕은 이렇게 생겨 있는, 기울어져 있는, 전부 다 유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게 돼요. 근데 얘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저희 메스 할 때 해봤어요. 메스 할 때 해봤는데 내부 편집 모델링에 들어가셔서 내부 편집 모델링, 건축 메뉴에 구성 요소 밑에 있는 내부 편집 모델링 들어와서 메스 카테고리를 메스로 주고요. 그냥 3D에서 간단하게 할게요. 오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후에 패밀리 하면서 하면 돼요. 자, 메스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선을 가지고 3D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여기에서 선으로 제일 밑에다가 선을 하나 그리시고, 선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누르고 양식 작성 누르면 3D가 됐었죠. 솔리드 양식 작성. 그 요 높이 대충 맞춰주고 적당히만 해주세요. 또 여기 위에 선이 있으니까 위쪽 선 누르고 양식 작성 누르면 이렇게 면이 꺾이는데, 자물쇠 풀어버리시고 앞쪽에 있는 선을 잡아서 위로 좀 올려주고 뒤로 좀 당겨주면 이런 형상이 되겠죠. 얘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됐었잖아요.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유선형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도 가능했었죠. 좀 크게 그리셔야, 너무 작게 그리면 또 안됩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요런 3D가 있다라고 해도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이렇게. 이건 안 만드셔도 돼. 이건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메스로 어떤 형상이나 형태를 만들면 대충 만드세요. 잘 안되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돌출시켜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메스 완료를 하고 커튼 시스템을 이용해서 면을 클릭해주고 시스템 작성 누르면 요렇게도 됐었죠. 오래돼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간격은 좀 조절해줘야죠. 이거는 1500 하고 수평거리만 한 900 정도로. 이렇게 되는 요런 애도 커튼월로 만들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벽으로는 못 만들고 메스 같은 걸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 꺾여 있는 이런 것도 벽 지붕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뭐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휘어 있다 그러면 메스 상태에서 이렇게 얘가 좀 기울어져 있는 벽면처럼 생겨 있는 커튼월이다 그러면 벽하고 지붕으로 만들긴 애매해져요. 근데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형상들은
매스를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커튼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언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도 쓰시면은 커튼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제 패밀리를 편집할 수 있거나 그러면 이제 잘 쓴다 이렇게 되고요. 그거 넘어가서 이제 매스를 떠나서 이 판넬 패밀리를 패턴화 시켜서 쓸 수 있거나 가변화 시켜서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이제 잘 쓰는 거죠. 정말 잘 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오후에 할 수 있으면 오후에 조금 하고 힘들 것 같으면은 오후에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른 거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